자, 이번 시간에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 전자가 여러 개 있는 다전자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씩 차례로 계속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마그네슘이 있었어요.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두 개죠. 그런데 처음으로 전자 1몰을 떼어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전자가 이미 하나 떼어진 상태에 마그네슘에서 전자를 또 떼어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를 하나 더 떼어내면 이걸 이제 제3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계속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양성자 수와 전자 수를 써볼게요. 근데 방금 쓴 것처럼 양성자의 수는 당연히 변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전자의 수가 하나씩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이때 나타나는 특성은 바로 유효액 전화가 커진다는 거예요. 유효액 전화가 뭐였냐면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거였죠. 그런데 전자수가 줄어들면 가려막기 효과가 계속 감소가 되면서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를 떼면 뗄수록 유효액 전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을 보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나오죠. 이 이유는 바로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유효액 전화는 제가 원자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원자핵이 전자를 세게 당기고 있으니까 이 전자를 떼내려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서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그림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마다의 에너지를 한번 봐볼게요. 원자과 전자가 두 개 있을 때는 738이라는 값이 나오고,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을 때 1451 이런 식으로 나왔고, 세 번째는 7733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는 한 곱하기 2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는 곱하기 5배 정도 증가를 했죠. 급격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진 이온의 전자를 떼내기 때문이죠. 이미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는 전자를 떼내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다시 넘어와서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그리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이 이온화 에너지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경향성을 띄어요. 그래서 그걸 밑에 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원소 A, B, C가 있는데 이온화 에너지의 증가량을 A부터 한번 봐볼게요. A에서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에너지 차이가 한 9배 정도 나죠.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의 원자과 전자는 한 개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B를 볼게요. B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한 2배 정도,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되게 많이 증가했죠. 5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갈 때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죠. 그래서 B의 원자과 전자는 총 2개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 한 3배 정도 증가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 또 얼마 증가하지 않고, 그러다가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갈 때 많이 증가를 했죠.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3개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게 바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문제풀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1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2라고 써놓은 부분이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띠게 되죠. 그리고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가한 다음 전자를 하나씩 더 떼어보자. 그러면 이 2차 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도 1차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제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할 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2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할 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써볼게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원자과 전자들이 한 칸씩 미뤄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도 똑같이 이만큼이 이제 여기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보이던 경향성이 옆으로
한 칸씩 띄어져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2차 이온화 에너지의 원자과 전자를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0개죠. 그러면은 전자가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져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과 전자가 1개일 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떼기가 비교적 쉽겠죠. 전자 1개만 떼내면은 이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낮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원자과 전자가 2개일 때 경향성이 똑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3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향성이 나타나고, 전자 배치 규칙의 영향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졌었죠. 이 내용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기 카드를 띄워놓은 영상에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경향성을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만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이제 이런 관련된 문제는 정말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신의 문제풀이 실력을 레벨업 시킨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또 암기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